여러분, 모든 용접부에는 말이죠.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아주 미세하면서도 위험한 약점, 부분 용용부, 줄여서 PMG라고 부르는 이 녀석의 비밀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용접을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열 영양부, 우리가 HAG라고 부르는 곳이 생기는데요. 여길 보면 마치 사건 현장 같아요. 열이 어떻게 퍼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4개의 뚜렷한 구역으로 나뉘거든요.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범위는 딱 하나입니다. 바로 저기 부분 용용부, PMG라고 불리는 곳. 여기가 바로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자 정말 교활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이 부분 용용부, PMG라는 게 뭘까요? 왜 이렇게 작은 영역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정체를 한번 시원하게 밝혀보겠습니다. 네, 이걸 좀 기술적으로 정의하자면요. PMG는 완전히 녹아버린 용접 금속이랑 아직 딱딱한 원래 금속, 즉 모재 사이에 낀 세대, 그런 중간지대라고 보시면 돼요. 온도가 말이죠. 합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인 고상선이랑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되는 액상선, 그 딱 중간에 걸쳐 있거든요. 그래서 고체랑 액체가 막 뒤섞여 있는, 맞아요. 딱 슬러시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정말 독특하죠? 자,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용접 중심부는 엄청 뜨겁다가 거기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. 바로 저기 액상선과 고상선이라는 두 선 사이의 저 영역, 저기가 바로 PMG가 만들어지는 온도 구간인 겁니다. 그러니까 알갱이 내부는 아직 고체인데 그 겉테두리, 경계면은 이미 녹아서 액체인 그런 상태인 거죠. 아, PMG가 왜 생기는지 온도만 봐도 그냥 바로 이해가 되네요. 자,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볼까요? 이 위험천만한 PMG를 만들고 심지어 더 넓게 퍼뜨리는 주범은 과연 누굴까요? 지금부터 3명의 핵심 용의자,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. 용의선상에 오른 주범은 딱 셋입니다. 첫째, 재료 자체가 가진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연력학적 설계자. 둘째, 재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내부의 배신자. 그리고 마지막, 아주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으로 혼란을 주는 교활한 연금술사입니다. 이제 이 3명을 차례차례 신문하면서 그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용의자 연력학적 설계자부터 만나보시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순수한 금속은 딱 정해진 온도에서 녹잖아요.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합금은 녹는 점이 아니라 녹는 구간을 가져요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용접열이 확 가해지면 에너지가 더 높은 결정 알갱이들의 경계면, 이걸 우리가 입계라고 부르는데, 이 입계가 알갱이 안쪽보다 먼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건 합금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PMG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내부의 배신자입니다. 아주 흔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녀석인데 그 정체는 바로 불순물입니다. 우리가 금속을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황이나 인 같은 원소들 있잖아요. 얘네들이 결정립 경계, 즉 입계 쪽으로 자꾸 밀려나서 쌓이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게 마치 독처럼 작용해서 이 불순물들이 잔뜩 모인 입계는 다른 곳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그냥 녹아버립니다.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. 결국 얘네들 때문에 PMZ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, 교활한 연금술사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. 금속 안에 원래 있던 탄화물 같은 작은 입자들이 있거든요. 근데 용접처럼 갑자기 뜨겁게 가열하면 얘네들이 주변 금속이랑 확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. 이걸 공정반응이라고 하는데, 이 반응 때문에 원래 금속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에서 국부적으로 액체가 생겨버립니다. 와,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PMG 생성을 가속화시키는 아주 교활한 주범이죠. 자, 지금까지 범인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그들이 저지른 범죄, 그 결과를 마주할 시간입니다. 이 골치 아픈 PMG 때문에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결함이 뭐냐? 바로 액화균열입니다. 이 액화균열이라는 건요, 딱 3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. 먼저 가열되면서 결정립 경계에 얇은 액체막이 생기죠. 그 다음 용접부가 식으면서 수축하잖아요. 이때 어마어마한 힘, 즉 인장응력이 이 결정립들을 양쪽에서 사정없이 잡아당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?
힘도 없이 약해진 이 액체막이 그 엄청난 힘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쫙 찢어지면서 파괴되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파괴의 순간이요.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냉각 수축 공격, 그리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찢어지는 입계의 액체막. 방금 설명드린 그 파괴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시죠?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죠. 희망은 있습니다.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 치명적인 결함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. 우리 엔지니어들이 이 무서운 현상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아주 구체적인 전략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BMG를 제어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. 첫째, 재료 자체를 관리하는 화학적 제어. 둘째, 용접할 때의 열을 다루는 열적 제어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의 조직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미세 조직 제어. 이 세 가지가 바로 완벽한 용접을 위한 핵심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두 가지 제어 방법부터 볼까요? 먼저 화학적 제어. 이건 아주 간단하고 근본적인 방법입니다. 애초에 황이나 인 같은 말썽꾸러기 불순물이 거의 없는 아주 깨끗한 재료를 쓰는 거죠. 원인 자체를 차단하는 겁니다. 다음으로 열적 제어는요. 용접할 때 열을 좀 덜 가하는 거예요. 이별량을 낮추는 거죠. 이렇게 하면 온도 변화가 아주 급격해져서 문제가 되는 PMG의 물리적인 폭 자체가 아주 좁아집니다. 정말 훌륭한 1차 방어선들이죠.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영리한 야금학적 해법입니다. 특히 스테인리스강 용접할 때 아주 효과적인데요. 용접 금속 안에 일부러 5에서 15% 정도의 델타 페라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럼 이 델타 페라이트가 뭘 하느냐? 마치 스펀지처럼 돌아다니면서 해로운 불순물들을 싹 다 빨아들여서 자기 안에 가둬버립니다.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문제의 그 결정립 경계로 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죠.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?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와 기술자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PMG는 용접의 숙명이다, 피할 수 없는 위험구역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. 둘째, 고압금강이나 불순물이 좀 많은 재료를 쓴다. 그럼 액화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막기 위해 용접 절차 시방서, 즉 WPS에 반드시 낮은 이별량, 깨끗한 재료 사용, 그리고 필요하다면 페라이트 제어 항목을 넣어서 선제적으로 결함을 막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. 네, 오늘 우리는 용접부 깊숙이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, PMG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다음번 현장에서 용접 토치를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이 지식을 바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?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